반갑습니다. 저는 하조은이고요. 오늘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가 되기 위한 7가지 습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전 지금 당근마켓에 재직 중인데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도 면접을 보는 자리에 몇 번 면접관으로 겸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면접관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특별히 개발자를 채용한 입장에서는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를 찾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면접관으로 일하면서 만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모습이 개발자로서 참 좋은 습관이고 또 함께 일하고 싶은 습관이다, 그런 특징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총 7가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 두 번째는 의미를 확인하고 질문하기, 세 번째는 두 가지식으로 말하기, 네 번째는 기계처럼 단순하게 일하기, 다섯 번째는 완벽보다는 완성을 목표로 하기, 여섯 번째는 큰 그림 보기, 그리고 일곱 번째는 코드와 자신을 분리하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는 여러분들이 첫 회사에 가시게 되면 새로운 팀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하는 일은 매번 반복되는 일입니다. 특히 개발자라면 레거시 코드에 기여해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빈번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사람, 어떤 식으로 일하는 게 베스트일까? 너무 좋은 개발자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관찰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프로그램의 구조는 조직의 구조를 반영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직을 살피고 코드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유 없는 코드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물어보시고 질문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개선 포인트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개선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면 너무 좋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빠르게 공유해서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를 계속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리뷰어를 배려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싶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요, 의미를 확인하고 질문하기입니다. 제가 엔지니어로 혹은 또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분들한테 애정이 가냐면 제가 만들고 있는 제품을 써본 사람한테 애정이 가요. 이렇게 제품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은 개발자로서 개발자끼리 같이 일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PM, 다른 동료 개발자도 좋아하는 개발자가 됩니다. 말 그대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이 어떤 반응을 얻고자 누구에게 고민하는 제품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조금 더 개발자 관점인데, 그 반응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가치를 줘야 할까? 어떤 밸류를 제공해야 할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로켓 배송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간편 결제가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당근마켓이 계속 지역 정보를 좁혀서 보여주고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거겠죠. 각 기능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라는 건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 실행하고 빠르게 공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식으로 말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메시지를 왜 쓴다. 장황하게 설명하면 회의가 생깁니다. 회의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짧게 그리고 또 명료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연습들을 하셔서 회의 시간은 줄이고 개발 시간을 확보할 줄 아는 그런 개발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계처럼 단순하게 일하기. 세 가지 큐는 메인 큐, 사이드 큐, 백로그 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라와 같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도구를 이용합니다. 분명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럼 업무의 유형을 나눠서 집중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제 시간에 끝내는 것. 쏟아지는 업무 속에서도 침착하게 일하는 개발자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완벽보다 완성을 목표로 하기입니다. 포기한다는 건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거에 집중할지 정한 사람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초에 목적으로 삼은 게 무엇인가를 알면 포기해야 할 게 무엇인지 보입니다. 경력자는 갈수록 포기해야 되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결국엔 완벽보다 중요한 완성을 위해 결단하는 사람인 거죠. 전체적인 완벽보다 중요한 완성을 아는 사람, 그걸 위해 결단하는 사람, 그게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코드보다 중요한 건 개발자의 건강이고 서비스의 성공입니다. 큰 그림, 이 회사가 그려나가고 있는 것들, 이 회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또한 존중받는 필요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에 매몰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개발 외에 이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 보시고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코드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것과 제품을 찍어내는 것의 시간의 균형이 좀 필요합니다. 역량이란 제한된 시간에 수준 높은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라면 적은 시간을 줘도 수준 높은 코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짜 농도 있게, 밀도 있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 그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시고, 그것조차 여러분들의 역량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산이 됩니다. 그게 또 여러분의 일이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한 지는 한 4년 정도 되었고요. 첫 번째 파트는 2024년 프론트엔드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과 이직을 위한 이제 실전 가이드 순서인데요. 첫 번째로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이렇게 두 가지 언어를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살펴볼 언어이자 이제 환경이 웹 어셈블리예요. 어셈블리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브라우저에서 C나 C++, 러스트와 같은 저수준 언어를 효과적으로 이제 컴파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환경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이제 질문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비동기 로직들이 있을 때 이 콘솔들이 과연 어떤 순서로 찍힐까요?를 이제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조금 더 이어서 자바스크립트 브라우저 환경에서 사용되는 이런 이제 웹 API 요소들에 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리액트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가 아무래도 뷰일 텐데요. 만약에 처음 웹 프론트엔드 개발을 시작하시려는 분이라면 오히려 뷰가 조금 더 학습하기에는 수월하실 수도 있어요. 스벨트라는 라이브러리는 최근 몇 년까지 리액트, 뷰, 앵귤러 이렇게 세 가지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3파전으로 프론트엔드는 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여기에서 약간 다크호스처럼 등장한 라이브러리예요. 기존에 사용하던 도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코드 수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이제 오버헤드가 굉장히 좀 적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리액트와 이런 다른 도구들을 각각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접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보시면 더더욱 좋고요. 이런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아마 면접을 들어가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잘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빌드 도구와 번들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팩, 롤업, 파스텔 모두 다 이제 노드 환경에서 동작하는 이제 번들러인데요. 이 방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진 이제 비트라는 이제 번들러는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에서 둘 다 굉장히 장점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그런 모듈들을 이제 어떻게 번들링을 하고 어떻게 최적화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하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스타일링 관련된 요소는 도구들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유틸리티 퍼스트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인 게 바로 테일윈드 CS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헤더를 만들 때 그 헤더를 만드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헤더가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다. 이 속성에 집중을 하는, 기능에 집중을 하는 도구가 이제 바로 유틸리티 퍼스트 CSS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CSS 쪽에서도 성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문제 해결을 했는지를 아마 주의 깊게 보실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가장 대답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력서를 적으신다면 아무래도 서류 전형에서 좀 더 합격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순서로 코딩 테스트와 과제 전형 관련해서인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왼쪽은 프로그래머스 그리고 오른쪽은 리트 코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겹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10개씩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경험상 웬만한 회사 코딩 테스트에서 이 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도 이렇게 한 문제당 몇 분 이렇게 정해놓고 풀면 조금 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제 전형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지를 잘 알고 지원자가 이거를 익숙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봅니다. 그런 시도들을 같이 녹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과제 전형도 수월하게 통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인터뷰의 단골 질문 부분인데요. 본인을 소개하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가장 주도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참여했던 작업에 대한 부분, 지식보다는 경험이나 성과 기반의 이제 답변들을 대답을 잘 할 수 있게 미리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좀 긴장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드 레벨의 고민을 넘어서 시스템 레벨의 고민을 하는 그리고 성능을 잘 챙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캠프콘과 함께 한층 더 성장한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캠프콘과 더불어 커리어를 업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총 8개의 분야에서 부트캠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취업 전 협업 및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트캠프 추천드립니다.